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라임법 학원 순경공채 일반경찰의 형사법 전임 강사 박지용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우름 문제풀이 해설 강의 특징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곧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표 예제 해설 강의 특징은 문제를 풀어본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핵심만 점검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세세하게 개별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5분 안쪽으로 짤막짤막하게 쟁점만 빠르게 훑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쟁점은 별도로 진행될 특강을 참고를 해주시고 이 문제풀이 강의는 빠르게 핵심만 뚫고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강의니까 자세한 설명보다는 빠르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강의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1호 대1의 대표 예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를 보시면 뭐 이런 법률에 따라서 게임머니를 환전하고 알선하고 재매입하고 이런 거를 형벌 소급포 원칙에 위반된다.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하는 것을 처벌하는 처벌 규정을 만들고 그거를 시행일 이전에 소급하는 것은 당연히 소급표 금지 원칙이 위반이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굳이 왜 발생할까요? 우리 법이 조금 안타깝게도 미리미리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미리 법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이 게임머니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상에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하고 하는 거를 쉽게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이게 문제가 됐어. 그러니까 뒤늦게 부랴부랴 입법을 해. 그러나 그 입법된 것은 법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고 막상 이 문제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용되지 못하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죠. 안타깝긴 하지만 그게 죄형 법정주의다. 따라서 법이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우리 소급표 금지 원칙의 기본 입장이니까 맞는 지문이 될 것이고요. 구성요건이 신설된 봅시다. 구성요건이 신설된 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을 상습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행시법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 구성요건이 신설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지문은 조금 공부가 되신 분들이 더 헷갈려. 왜냐하면 우리가 뭘 배우냐면 나의 범죄 행위의 시작점이 있고 행위의 종료 시점이 있고 이때 법이 개정이 된다. 보통 이렇게 행위의 시작과 끝이 일정한 텀을 두고 발생하는 범죄가 대표적으로 포괄일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때 행위 시의 법이 적용이 되는데 행위 시작 시점의 법이 적용이 돼요. 행위 종료 시때 법이 적용이 돼요. 행위 종료 시때 법이 적용이 돼. 따라서 상습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 단순 일반 강제추행죄만 있었는데 상습 강제추행죄를 신설을 하면서 가중처벌 규정을 두었다. 그럼 행위시행의 종료시법에 이때 이 상습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 법의 개정이 단순히 가중되는 거였으면 원래 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이게 단순히 가중처벌하는 규정이었으면 종료시법이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다? 새롭게 신설이 돼버렸다. 신설이 돼버린 거는 법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과 다를 바가 없고 나중에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그래 이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때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요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게 되면 요건 뭐가 돼버려요? 소급표 금지 원칙 위반이 돼버리죠. 따라서 처벌할 수 없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것도 이제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봅시다. 공개명령제도
신상정보 공개 명령 제도가 쭉 보시면 개정이 언제 됐어요? 2010년 7월 23일에 개정이 됐는데 법 개정일 이전에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을 만들어놨다. 법을 나중에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방금 여기서 그렇게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된다. 왜 틀리냐? 틀리다는 말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돼버리죠. 소급 적용이 가능한 이유는 이게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게 만약에 형벌이라면 소급 적용이 절대로 안 될 것이지만은 이거는 뭐다? 보안 처분이다. 여러분 보안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과거에 범죄를 행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형벌이라면 보안 처분은 장래를 향해서 네가 재판을 받을 때쯤에 재판 선고를 받을 때쯤에 너를 관리하고 교육하고 이런 차원에서 장래를 향해서 부과되는 일종의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과 다르게 보안 처분은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공부가 조금 되신 분들은 이 정도는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에 틀린 지문이고 라고 말을 마저 봅시다. 도교법상 148조의 2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교편법 1제1항 제2회 이상에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교법에 시행된 11년 12월 9일 이전에 도교법상 위반한 음주운전 정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일단 조금 해석이 잘 안 되네요. 이게 탁탁 안 읽히네요. 사안 정리를 조금 해봐야죠. 일단 도교법이 조금 중하게 개정이 됩니다. 중하게 개정이 되는데 이때까지는 음주운전을 3회한다고 가중처벌을 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는 음주운전을 3회를 하게 되면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때 음주운전 세 번째. 이때는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게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요때 음주운전 1회, 이때 음주운전 2회. 개정된 법 시행 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세 번째 음주운전을 했을 때 그럼 나는 이 개정된 세 번째의 음주운전에 해당해서 가중처벌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런 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판례 뭐라 그래요? 피고인에게 불리해 보이긴 하지만 이때의 정가를 이 3회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을 보시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에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에 관하여 형을 양정함에 있어 위 양형기준을 참고로 하는 것은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 여러분 양형기준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때 양형기준표가 어떠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라라고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재판을 받으려고 보니까 양형기준표 상에 5년 이하로 되는 바람에 내가 4년형을 선고를 받았다. 나 억울하다. 나 행위 시에는 3년 이하였는데 왜 재판 시에 양형기준표가 강화돼서 내가 가중처벌 받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주의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양형기준표는 법의 정의 내에서 만약에 법은 처음부터 7년 이하의 법정형으로 처음부터 고정이었어요. 근데 워낙 법에 따른 법정형의 범위가 넓으니까 대법원에서 일선 판사들한테 초범일 경우에 피해자랑 합의할 경우에 행위 태양에 따라 가지고 세분을 해가지고 요거 참고해서 판결해라고 내린 게 양형기준표야. 그리고 그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판사가 참고하면 돼. 물론 실무상 굉장히 힘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판사의 참고자료고 구속력도 없을 뿐더러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법은 처음부터 고정이었다.
이 양형기준표가 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법은 7년 이하, 양형기준표는 이 법의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 양형기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과 상관이 없다. 따라서 이 법이 없겠네요. 그래서 맞은 거는 뭡니다? 가, 나, 라가 맞는 지문이 되고 틀린 게 다 많으니까 2번도 두 개가 틀렸겠습니다. 자, 1번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